자,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주가가 오늘 코스피가 70포인트 또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을 하니까 또 코스 다른 소폭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죠? 어제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는데 아무튼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죠? 저도 어저께 좀 어디 외출을 좀 했더니 그냥 코에 지금 막 콧물이 질질 나와요. 아무튼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건강해야지만이 셀트의 그죠? 멋있는 앞으로 좋은 흐름을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썸네일에 이렇게 적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10일 날이 이제 셀트가 홀딩스가 3,400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날인데 결제가 그날이면 뭐 월요일 8일부터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겠죠. 그동안에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월요일부터 이제 저는 올해 연말까지 끝낼 걸로 보여져요. 이걸 내년까지 미룰 일은 없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혹시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만약에 저라면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끝내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 끝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10일 8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면은 뭐 평균 한 10만 주 조금 넘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올해 끝낸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 15만 주 정도 또 매수를 또 평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또 뭐 15만 주 할 수도 있고 또 더 적게 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0만 주 이상 아무튼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평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저는 뭐 그동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5천이 목표가 아니라 코스피 7천을 목표로 잡으시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 7,000포인트 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때로는 한 달로 조정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두 달도 제가 11월 달 코스피 조정 그죠? 받아야 한다. 한 달 딱 받았잖아요. 자, 12월 그죠? 또 사상 최고가 내겠죠. 그죠? 그럼 이게 1월, 2월, 3월까지 이어질지 또 어느 시점에서는 또 코스피가 또 한두 달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마 이제 또 그동안에 급등을 했던 바이오 쪽에서는 또 오늘 아니 후배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이오는 겁나서 못 하겠대요. 왜? 막 주가가 막 올 때는 급등하지만 내릴 때도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죠?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매매를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이 최근에 4, 5년, 2, 3년 전부터 그죠? 이 올가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가가 매수 쪽으로 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막 샥 들어와가지고 주가 급등을 해버리고 또 반대로 주가가 이제 밑으로 하락할 때도 그죠?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인벤트리 랩도 뭡니까? 플러스 20%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막 몇 %까지 급락을 하고 오늘도 뭐 그런 거 많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단기 매매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제하시라. 왜? 대세 상승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대세 상승장 코스피 목표를 7,000포인트에서 잡으세요. 오늘 이쪽 보니까 맥커리가 이제 저번에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맥커리가 4,000포인트부터 우리 코스피가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4,000포인트. 근데 오늘 이제 맥커리가 코스피 전망치를 낸 거 보니까 6,000포인트. 내년에 6,000포인트 간대요. 또 거기에 JP 모건도 6,000포인트. 우리 국내 KB는 7,500포인트라고 그랬죠. 저는 7,000에서 8,000. 제가 제일 먼저 7,000에서 8,000 말을 했어. 그죠? 이제 다 따라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피의 목표를 7,000포인트에서 잡고 여러분들 주도주들을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에서 전략 매수를 하면 절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항상 50%, 그러니까 주도주는 항상 50%는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면서 나머지 이제 20, 30% 가지고 또 뭐 40, 50%, 30, 40%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대차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하이닉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뭐 다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주가가 못 가고 바닥에 처박혀 있는 주식이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불과 또 한두 달 전에는 다 가는데 삼성전자까지도 올라가는데 또 못 가고 있는 주식이 누구였어요? 현대차였잖아요. 그죠? 어제 오늘 현대차 이틀 급등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30만 원 훅쭉 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놈이 누구예요? 어쨌건 저쨌건 남아있는 놈은 셀트리온이에요, 여러분. 뭘 그렇게 답답하게 걱정하게 생각하십니까? 셀트리온 못 가고 있을 때, 그죠? 이쪽에 뭡니까? 당기면에 또 떠벅떠벅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 가시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선 셀트가 이제 어제 양봉을 냈으면 오늘 좀 20일 올라섰을 텐데, 어제 끝까지 어쨌든 우리 국민연금께서, 그죠? 2018년부터 셀트에 개입이 된 것 같아요. 2018년부터. 왜냐하면 2017년까지는 국민연금이 셀트리온의 주식을 100만 주 정도밖에 보유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상투에서 고점에서 그죠? 30만 원 이상에서 이제 2년 동안 2018년, 19년 2년 동안 거의 10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이쪽 저쪽 주가 올리고 잡고 뭐 있고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어쨌든 국민연금이 어제 오늘 뭐 그저께 그죠? 대량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오르는 거를 막고 오늘도 어쨌든 막기는 했지만은 오늘은 뭐야? 기계가 막 들어와 버리니까. 그죠? 이제 다음 주에는 기계가 들어오면서 홀딩스의 매수가 10만 주씩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죠? 이따가 현대차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일봉상으로는 거래가 많지 않은 선상 그러니까 바닥은 항상 뭐예요? 거래가 적은 거예요. 주가가 움직이면 거래가 많은 거예요. 그죠? 주가 이렇게 바닥 때는 거래가 저번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바닥 거래가 없다가 주가 움직이니까 거래가 많잖아요. 그럼 주가 움직이 다음 주에는 이제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죠. 왜? 쉴 만큼 쉬었잖아. 뭐 현대차마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놈이 누구였어? 그거는 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세력들이 그죠?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이 대상승 7,000포인트를 목표에 올라고 삼고 있는 이제 또 다른 증권사 이제 지금 뭐 외국계는 이제 JP하고 맥커리만 6,000포인트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또 이제 7,000만 나와요. 그죠?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매년 코스피가 10%에서 12% 상승할 것이다. 그죠? 10년 동안 여러분. 그거야 뭐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셀트 뭐 매일 보는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도 있겠어요. 현대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자, 현대차도 사실은 이게 이제 10월 달에 어쨌든 주가가 간세 그때 뭐 잘 될 것이다 해서 급등을 한 이후에 최근에도 보시면 현대차가 보세요. 어쨌든 뭐 주가는 급등했지만은 11월 한 달 동안 벅벅벅벅 못 가고 빠지고 그죠? 이때 말처럼 뭐 다른 뭐 바이오 주식들은 막 하늘을 날라 찌르고 그렇잖아요. 11월 달 이제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지만 물론 하이닉스가 됐든 뭐 그죠? 근데 이제 어제 한번 오르고 오늘 올랐어. 현대차에 이제 오르는 이유가 뭐 없던 것도 아니에요. 관세 그죠? 25에서 15 뭐 그걸 모르고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로봇주가 급등했잖아. 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로 로봇 쪽, AI 쪽 이런 부분에 투자가 그동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세계 유일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또? 수소차. 오늘은 또 수소차. 또는 또 이제 주가가 뭐야?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잘 팔린다. 그건 그동안에도 하이브리드 차가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그죠? 그 때문에 현대차가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오늘 11% 급등한 거예요. 11%. 제 이것을 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셀트리온도 버벅버벅 그죠? 지금 이제 11월 한 달 동안 벅벅벅벅벅벅벅 뭐 12월 초에도 어쨌든 버벅하고 있잖아. 요즘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을 할 때도 주가가 10% 20% 급등하지만 뭐 지수 하이닉스도 그랬으니까 시가총액이 큰 놈이든 적은 놈이든 상관없어요. 그럼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거의 12% 급락하잖아. 그죠? 그죠? 이따가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또, 그것도. 응?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런데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입질이 안 오고 있잖아, 여러분. 이제 입질 올 때가 됐다는 뜻이야. 되면, 그죠? 하루에 10% 오르면, 근데 이런 게 뭐, 그게 뭐예요? 제가 대세상 코스피가 7,000포인트 가는데, 실적과 성장이 역배하는 주식이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도 땅에 처박고 있는 주식들이 많으니까, 못 올라오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셀트가 지금 실적이 안 좋은가요?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제품을 출시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얼마나 많은 호재성 재료들이 나왔습니까? 성장에 대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최근에 연기금이 전체 시장에서 좀 누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셀트가 못 가고 하고 누르는 부분에서는 항상 누가 끼어 있어요. 기관이. 그럼 셀트의 공모들을 기관들이 한다는 게 그래서 증명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산 운용사애들. 그 물량을 어디야? 2018년에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은 셀트에 투자한 금액은 어쨌든 손실이잖아. 그죠? 3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주를 다 샀으니까 손실이에요. 다 걔들. 근데 이제 하나 이익은 또 뭐겠어요? 손실이지만 또 주식 배당은 많이 받았으니까 또 주식 수량은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손실을 보고 왜 이렇게 자꾸 할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꾸 깊게 들어가면, 그죠? 더 그러려 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봉 자체가 양봉으로 그래도 다행히 마감을 했다는 거. 근데 이게, 물론 뭐 다른 바이오주는 급등을 하고, 근데 오늘 사실은 바이오주들이 그 좀 하락폭이 컸잖아요. 그죠? 하락폭이. 하락폭이 컸는데 또 거기다가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컸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했지만 거기에 대부분 매도한 게 바이오 쪽이에요. 그죠? 다른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은 매수했잖아요. 그죠? 근데 셀트는 오늘 기관도 외국인도 매도는 없잖아요. 오히려 기관들은 매수, 연기금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운용사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감망. 그죠? 외국인들. 뭐 골드만이 막판에 나왔지만 어제 골드만 사들이 오늘 바로 오죠. 그만큼 얘들 물량이 없다. 그럼 다음 주는 이제 뭐야? 하루에 10만 주씩 니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자리들 감당할 수 있겠니? 응? 어떻게 주식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막 이렇게 댓글 이름짜리 들 그죠? 이렇게 막 저희가 해가 요즘 이제 그냥 이렇게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는 있겠지. 뭐 한 10주 정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 다 팔고 그동안에 뭐 손절을 했든 뭘 했든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럼 이제 뭐 손해를 봤으니까 와서 이제 그랬거나. 응? 여기까지 할게 그냥. 저도 하면 막 입만 막 저도 이게 제가 입이 더러워지려고 해요. 요즘 제가 이 자식들 때문에.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유. 또 이 방송하기 싫어지네 그냥.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참고 이겨내고 있잖아. 지금까지 참아왔잖아. 그죠? 이제 꽃을 볼 때가 멀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결국 주봉상도 3주 연속 주봉 응봉은 또 처음이긴 해요. 그죠?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다음 주에는 기필코 양봉을 이제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봉상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18만원대에서 막 들받고 못 올라갔잖아요. 그죠? 셀트가 이게 71,900원이었죠. 그러니까 홀딩스가 3,400원을 매수하겠다고 발표한 때가 71,900원이었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그죠? 지금, 어쨌든 83,300원이니까. 그죠? 수량은 이제 적어질 수는 있겠죠.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박스권 위에서 그래도 어쨌든 11월 조정도 잘 마쳤고 그렇잖아. 그죠? 11월 조정도. 또 거래도 이번 주까지 최저 거래도 만들었잖아. 다행히 이번 주 그죠? 거래 바닥, 주가 바닥.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에 아닌 내용을 잘 요 부분을 잘 여러분들 좀 시장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은 코스피 쪽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죠. 그죠? 삼성전자 3%.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막판에 플러스를 결국은 냈고, 그죠? 카카오도 오늘 뭐 2%. 자동차. 근데 자동차 이제 현대차는 11%인데 기아차는 2%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현대차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기관들의 매수가 급증을 하는 부분. 근데 기아차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 차이는 약간. 그래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차이점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봇 관련 부분이든 수소 관련 부분이든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가미가 좀 더 많이 되면서 현대차 땡기면 기아차도 결국 가는 것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 다 만드는 것 같아요. 뭐 하나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방산 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조선과 방산도 내년에도 그죠? 좋기는 해요. 그런데 올해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겠죠. 실적은 좋을 거니까. 그죠? 좋을 거니까. 전력 쪽도 마찬가지. 전력도. 그죠? 실적은 좋을 거니까. 자, 오늘 보면 이제 전력 오늘 뭐 이쪽에 현대중공업도 8% 급등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1.5%.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바닥 보내줬잖아. 그죠?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쪽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 12% 급락, 리가캠 5% 급락, ABL 5% 급락, 인벤티지 10% 급락이에요. 어제는 막 20% 급등, 오늘은 막 10% 급락.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해서는 여러분들 되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제 또 바이오의 일본 몇 개들은 그죠? 상승도 뭐 여기는 이제 에이프릴도 상승을 하고 그죠?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오늘 결국 플러스 꺼냈었거든요. 근데 500 밀리면서 그냥 7.5% 급락해버렸죠. 응? 삼성 이쪽에 홀딩스도 마찬가지. 이걸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바이오가 이제 뭡니까 또 개인들이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는 개인들이 막 계속 흥분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스톱 기다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안 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뭐 어디 쪽으로 막 붙으려고 그랬어요. 또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이쪽으로 또 고점에 가서 막 그러면 그때 매수를 또 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뭐든지, 그죠? 막 TV에서든 나오면 일주일만 주가 못 올라보세요. TV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리고 로봇도 오늘 레인보우도 뭐 7% 급락. 응? 로보티즈도 하락을 했으니까 SPG는 이제 올랐지만은 로보티즈도 그죠? 1.7% 하락.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소폭 상승. NF 같은 데 보합이거든요. 2차 전지가 화려하진 않았어요. 응? 반드시 소부장도 어쨌든 뭐 하나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좀 오르고 테크행도. 오늘 정거주도 뭐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은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현대차와 삼성전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앞으로 미래를 밝게 보여주는 지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가시죠? 어쨌거나 현대차 그동안 저평가된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30만 원 넘어섰으니까. 그럼 셀트는, 응? 이제 셀트만 남았어, 이제는. 이제 제가 다른 거 다 올라가거든. 올라갈 주식이 이제 없어. 모르겠다. 네이버가 뭐 조금 또 뭐죠? 응? 네이버가. 셀트 차이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어. 자, 오늘 외국인들이 1조 매수, 누구 현대차, 누구 삼성전자 둘이 산 거예요. 그죠? 기관들이 1조 매수 프로그램이에요. 누구? 금융차 8,400억. 기계. 셀트도 오늘 기계 도움을 받았잖아. 그죠? 연기금 57억 매수야. 올해 연기금 매도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올해. 제가 일요일날 수급시장에 또 한번 더 우리 확인할게요. 그죠? 사모펀드. 셀트는 오늘 뭐 사긴 샀지만 이놈들은 셀트의 공무원 몸통인데 투신 이런 애들이. 그죠? 연기금을 통해서 내리밀었죠. 뭐. 그죠? 자,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은 그냥 오늘 패스하고 저희 다음 일요일 날 그때 한번. 자, 오늘 수급을 보세요. 이따가 이제 뒤에 바이오 수급도 나오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자, 오늘도 어쨌든 개인들 창고 쪽으로 7만 개 정도 나왔죠. 근데 외국인들은
아침에 외국계는 아침에 막 파는 부분이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또 뒤에서는 걷어들이는 일방적이지가 못하잖아. 최근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럼 결국은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수급의 주체는 누구야? 바로 연기금, 국민연금이에요. 어제 92,000주, 그저께 50,000주, 17,000주, 이번 주 엄청나게 팔았죠. 20,000주. 근데 의미는 없어요. 얘들도 이제. 왜? 이렇게 팔아졌겠지만은 18만원 못 깨잖아. 그죠? 코스피가 뭐 70포인트 하락을 해도. 거기에 이제 뭐예요? 보험이든 투신이든 꼬봉들, 보험, 문용사애들. 사모는 오히려 뭐 못 팔았네. 그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지만 18만원대에서 더 밀어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또 뭐야? 공모도를 약간, 공모도 오면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오늘도 공모도가 뭐야? 51,000주죠. 그죠? 크지는 않지만 셀트의 상승에 압박을 가하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수가 안 유입이 안 됐으면 오늘도 마이너스 갈 확률이 있었는데, 그리고 간신히, 그죠? 플러스 700원에도 마감을 시켰다. 양봉을 만들었다. 참고 보니까 뭐야? 그 머리가 신한이 여전히. 그 신한은 매도했는데 JP가 매수한 거예요. 같은 놈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수급은 큰 의미는 없었다. 단, 프로그램과 연동된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보이고, 개인들이 좀 매도를 했다. 요 부분 자체. 그죠?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자, 삼성전자는 40만 주 매수. 400만 주. 누가? 외국인들이. 기관들도 180만 주 매수. 근데 하이닉스는 어제도 80만 주 매도 외국인들이, 오늘도 18만 주 매도. 그죠? 자, 두 번째. 오늘 현대차를 어제도 52만 주 샀다고 그랬죠. 오늘 126만 주예요. 기관들은 46만 주예요. 그죠? 이건 뭐 쇼커브도 강하게 지금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요. 앞에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부분은 그냥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쇼커브예요. 왜? 저평가 부분에서 사실 가장 저평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저평가된 부분이 현대차잖아요. PR이 제가 낮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쇼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 계속 외국인들이 뭐 팔고, 사실 그동안 계속적인 부분을 좀 길게 팔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틀 뻥 올라버리니까 30만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놈은 셀트리온. 또 한 놈도 따진다면은, 네이버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카카오도 6만원대 바닥 잘 벗어본데 이쁘게 만들고 있어요. 카카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항상 우리 VVIP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계속 문자로 드려요. 그죠? 삼성전자는 그냥 기본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 왜? 대세 상승장의 기본이니까. 우리가 올해 하이닉스를 연초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기분이 어떨까? 그죠? 그럼 지금 이제 내년을 준비한다면은, 삼성전자는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시장 오르면 올라가잖아. 오늘같이 바이오만 몽땅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바이오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삼성전자가 없으면, 근데 또 반대로 바이오 올라가고 그러면 삼성전자 조정을 좀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심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라 이 뜻은 제가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어라.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 기본이잖아. 기분 그냥 기분 전환. 그죠? 오늘 같은 날 지수 급등했는데 주가가 다 빠지면.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외국 기관은 매수. 자,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내년에 두산에너빌리티 좀 좋지 않을까요?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두산에너빌리티. 바닥 잘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쌍거리 매수. 이쪽도 에코프로는 오늘 120만 주 매수예요. 기관 쌍거리 매수.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반도체 서부장 쪽.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오늘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지만 반전 누구? 그동안 샀던 바이오는 그냥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 좀 신다는 거야. 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비중 좀 줄이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내 영혼에 따라서. 그죠? 자, ABL 바이오 오늘 47만 주 매도예요. 기관들도 오늘 8만 8천 주 매도. 물론 기관들은 크지는 않아요. 그죠? 오늘 뭐 장중 고점이 22만 원이니까. 그쵸? 그럼 거기서 오늘 더 사신 분들이 어떻게 될까 또. 못 가지고 있어. 못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자,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오늘
또 외국인들은 92,000주 매도예요. 하루 17,000주 매수 빼고 계속 매도죠. 누가 계속 삽니까? 개인이 계속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셀트한테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작용돼요. 지금은 못 가니까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되게 고해되는 거지만, 오늘 이제 기관들은 뭐 오늘 소폭 매도지만 큰 의미는 없고 얘들은 거죠. 어차피 이쪽에 뭐 같은 부역자들이니까. 여기서 오늘 바이오 쪽은 전체적으로 기관과 위원이 매도다. 셀트는 그동안 매도는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매도는 아니었다.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큰 축에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라. 하루하루 이런 시세를 그저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돈 벌 수 없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ABL 한번 보고 마칠게. ABL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경고장에서 이제 주의로 붙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점 이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 그럼 뭐야? 쉬어가겠다는 거야. 쉬어가겠다는 거야. 그죠? 좀 쉬게 놔둬야 돼. 너무. 그죠? 경고장 이제 뗐으니까. 오늘 만약에 올랐으면 또 경고장 들어가거든요. 자, 그냥 참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 날 수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서도 또 좀 좋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화이팅 하십시오!